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원격 사용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 멀리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어떤 보안 위협이 추가가 되는지, 로컬 서버에 대해서 사용자 인증을 할 때 하고 비교할 때 어떤 보안 위협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안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이 크게 보면은 챌린지 응답 기법하고, 그 다음에 그 챌린지 응답 기법의 어떤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원격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커브로스라는 시스템인데요. 그 커브로스라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지방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커브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 네트워크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공개 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2. 인증 서버는 사용자를 인증하며 TGS를 이용하기 위한 티켓을 제공한다. TGS는 티켓 그랜팅 서버고요. 3. TGS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티켓을 발급한다. 인증 서버나 TGS로부터 받은 티켓은 클라이언트가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커브로스를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쉽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브로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답을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쉽게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인증 서버 간 대칭키 암호를 이용한 시도응답 인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 재전송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법이다. 2. 인증 서버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 3. 사용자 시간과 인증 서버의 시간이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한다. 4. 리스폰스 값은 사용자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인증 서버에서 전달받은 챌린지 값을 암호화한 값이다. 이분도 시도응답 인증 방식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격 사용자 인증 이러면은 사용자가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이제 인증을 할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증 정보를 전송을 하고 그 인증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오센티케이트, 그러니까 인증자가 인증을 하게 될 때 어떤 보안 위협이 추가가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먼저 중간에서 스니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인증 정보를 패스워드라든지 그런 인증에 필요한 정보, 그런 정보를 크레덴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레덴셜 그런 정보를 도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중간에서 이제 공격자가 도청을 할 수 있다, 스니핑할 수 있다. 그런 위협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증명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면은 도청을 하면 그걸 갖다 재사용해서 다음에 공격자가 그 사용자 대신 이렇게 이제 서버에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을 재현 공격이다, 리플레이 어택이다 이러는데 리플레이 어택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자 공격에도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사용자가 서버한테 전송하는 그 인증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챈 다음에 자기가 대신해서 그 인증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버에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사용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인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 서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공격을 이제 중간자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중간자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세션을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는 그런 인증 후에 세션 하이제킹하는 그런 공격에도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 사용자 인증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보안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 기법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기가 이렇게 서버한테 그 자기가 어떤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될 그런 비밀 정보를 공격자한테 노출 없이, 대신 그렇지만은 비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버한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니핑이 되지 않게, 도청이 되지 않게. 그리고 그 자기가 보낸 그 인증 메시지를 공격자가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재사용하면은 서버가 그걸 반드시 알아챌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보낸 이 인증 정보가 그 즉시에 보낸 게 맞다는 것을 즉시성을 서버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증 후 하이제킹 공격이나 또 중간재 공격 같은 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용자 인증 이후에도 그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메시지에 대한 인증, 메시지 인증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인증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메시지마다 맥을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추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수신자는 메시지 인증 코드를 확인해서 이 메시지가 공격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사용자가 보낸 게 맞다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격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이 편의성 문제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실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격 서버마다 사용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서버를 접속할 때마다 이렇게 인증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서버마다 서로 다른 그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정보를 사용자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버마다 서로 다른 패스워드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기 상당히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서버마다 그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사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서버에서 그 사용자의 어떤 개인 정보가 노출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격지에는 여러 서버를 갖다 접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SSO라고 그러는데요. 싱글 사인온. 여기 단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한 번 어떤 서버에 인증하면은 그 인증한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서버는 인증 없이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SSO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싱글 사인온 서비스다. 그래서 원격 사용자 인증하고 연계돼서 SSO 서비스,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SSO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커브로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브로스에 대한 시스템을 사실 이렇게 잘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커브로스는 이제 MIT에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우선 원격 사용자 인증 기법 중에 챌린지 응답, 우리말로 번역할 때 챌린지를 이제 시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시도 응답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챌린지 응답 또는 시도 응답 기법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서 이 인증 메시지를 도청하는 문제, 그러니까 스니핑하는 문제. 그래서 인증 정보가 노출이 되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재현해서 공격하는, 그죠? 재현 공격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된 기법이 챌린지 응답 기법이다 또는 시도 응답 기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챌린지나 또는 시도는 뭐냐면은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요.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인증 서버죠. 인증자가 인증을 갖다 수행하는 그런 장치니까 인증 서버라고 보면요. 인증자가 사용자한테 전송하는 어떤 값인데 시간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값, 매번 바뀌는 값, 이런 값을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제 넌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넌스. 이 넌스가 대표적인 이제 챌린지 또는 시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하는 시스템, 인증 서버 또는 인증자가 사용자한테 전송하는 값인데 시간에 인증할 때마다 전송하는 값인데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값, 그런 값을 챌린지다 또는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응답은 뭐냐면은 챌린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챌린지를 받으면은 그 챌린지에 대해서 정해진 함수, 예를 들면 암호화를 한다든지 해시 함수라든지 이런 정해진 함수를 적용해서 구한 결과값, 그 결과값을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실제로 수행하는 인증 서버가 챌린지를 사용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면 클라이언트는 그 챌린지에 대해서 정해진 함수를 적용해서 응답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서버한테 이렇게 전송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챌린지 응답, 시도 응답을 구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대칭키 암호화 기반의 챌린지 응답 기법인데요. 사용자가 그 인증 서버한테, 인증자한테 그 사용자 A가 내가 이렇게 인증을 하겠다,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요청하면은 그 인증자가 사용자한테 챌린지를 보내는데, 이 챌린지 값이 이제 매번 바뀌는 그런 임의의 값, 그런 값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그런 값을 우리가 이제 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넌스 값을 보내준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 시스템은 요 넌스 값을 받아가지고 요 인증자하고 사용자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대칭키 값을 이용해서 그 대칭키 값을 예를 들어 KAB라고 하면은 요 KAB를 사용해서 요 서버, 그러니까 인증자가 보내준 이 넌스 값, RB 값을 대칭키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요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증자가 자기도 이제 KAB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KAB를 키를 갖다 알고 있으니까 이 키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준 메시지 RB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를 디크립션 하는 거죠, 그죠? 복화를 하는 거죠. 복화를 해보면은 자기가 보내준 그 넌스를 그 사용자 A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로 암호화해서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증 서버는 사용자 A가 나하고 대칭키 KAB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 A가 맞구나,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 암호화된 요 메시지 있잖아요. 요 메시지는 당연히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도청은, 스니핑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도청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이 서버한테 보내면은, 나중에 서버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서버는 다음에 온 이 메시지를
그 복구해 보면은 여기에 그 RB 값이 말이죠. RB 값이 예전에 자기가 보냈던 RB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공격자가 중간에서 가로채 있다가 다시 재생해서 보낸 그런 메시지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재현 공격은 재현해서 공격하는 이런 거는 서버가 당연히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 챌린지 값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번 인증을 할 때마다 바뀌는 값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 값을 이제 이 경우는 그 인증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매번 바뀌는 값 넌스를 알려준 거고요. 그거 없이도 사실은 이게 있잖아요. 사용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기 아이디하고 매번 바뀌는 정보라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시간 정보잖아요. 타임스탬프. 시간 정보하고 같이 그 자기 아이디하고 시간 정보를 암호화해서 대칭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이게 어떤 그 매번 바뀌는 정보, 시간 정보를 챌린지로 사용해서 그거를 암호화한 그 값이 이제 응답, 리스폰스 값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챌린지라는 거는 챌린지, 시도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거는 인증을 할 때마다 매번 바뀌는 정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칭키 기반의 대칭키 암호 기반의 챌린지 응답을 물론 당연히 이제 양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용자 A가 인증을 요청했을 때 매번 바뀌는 넌스를 챌린지로 보내면은 이놈을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자기도 말이죠. 자기도 그 넌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랑 같이 인증 서버가 보내준 RB하고 자기가 인증 서버한테 보내는 RA를 같이 암호화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증 서버는 RA와 RB를 갖다 해석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암호화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자기가 보내준 넌스를 챌린지를 상대방이 자기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 대칭키 암호화로 해석이 가능했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보내준 그 넌스를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 키를 나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양방향으로도 인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해시 함수 기반의 챌린지 응답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해시 함수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챌린지 응답을 챌린지 응답 메커니즘을 이 해시 함수 기반으로 많이 쓰는데 왜 많이 쓰냐면은 보통 우리가 원격지 사용자 인증을 할 때 패스워드를 많이 쓰거든요. 패스워드. 근데 그 패스워드를 노출을 시키지 않고 또는 재현 공격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때 이렇게 이 해시 함수를 쓰기 때문에 사실 챌린지 응답으로 원격지 사용자 인증할 때 해시 함수 기반의 챌린지 응답을 사실 많이 씁니다. 동작은 절차는 이런 거죠. 사용자 A가 인증 서버한테 그 인증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증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인증 서버가 사용자 A한테 매번 바뀌는 숫자, 넌스를 이렇게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용자 A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있잖아요. 패스워드. 물론 서버에도 패스워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떤 행태로나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데 자기 패스워드하고 서버가 나한테 사용자 A한테 보내준 요 넌스 값, 챌린지 값하고 요걸 같이 입력을 해서 이제 해시 값을 구해서 요 해시 값을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시도가 되는 거죠. 챌린지 값이 되는 거. 이거는 응답으로 서버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버는 자기가 서버에 보유하고 있는 그 패스워드하고
그럼 저기 그 패스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보냈던 그 넌스가 RB하고 다시 해시 값을 구해가지고 그거하고 요게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러면은 그 사용자 A는 나하고 패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그 사용자 A가 맞구나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인증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정보를 요 해시 값을 공격자가 중간에서 스니핑 하더라도요. 스니핑 하더라도 이 패스워드는 절대로 이렇게 그 출은 불가라고요. 패스워드는 왜 출은 불가냐면은 이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을 보장하거든요. 그 해시 값으로부터 원래의 패스워드는 절대로 출은이 불가하다고요. 그리고 그 공격자가 이 넌스 값 RB 자체는 이건 이제 평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요. 평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얼마든지 중간에서 도칭을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있잖아요. RB 값을 도칭했죠. 그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RB 값은 자기가 이렇게 그 도칭을 했기 때문에 RB 값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패스워드는 자기가 출은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모르고 어떤 패스워드 P- 가짜 패스워드 이런 걸 적용해서 그러면은 해시 값을 계산해 가지고 원래 이 해시 값하고 같은 글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하면은 이 해시 함수가 그 약한 충돌 저항성을 해시 함수를 공부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약한 충돌 내성 또는 저항성이죠. 그죠? 저항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를 모르면서 가짜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진짜 패스워드하고 같은 그런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가짜 패스워드는 절대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 해시 함수가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성질이 약한 충돌 저항성 또는 약한 충돌 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 값을 중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패스워드를 출원할 수도 없고 자기가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해시 값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도청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중간에서 도청을 해서 나중에 재현해서 쓰더라도 재현 공개를 하더라도 요 RB 값이 있잖아요. RB 값이 인증할 때마다 매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재현해서 쓰면은 서버가 당연히 그걸 알아채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이 RB는 넌스는 내가 예전에 보낸 예전에 보낸 챌린지 값이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재현 공격도 당연히 이제 방어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이제 이 변하는 값, 챌린지 값을 타임스탬프로 써도 이제 동일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해시 함수 기반의 챌린지 응답을 하면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당연히 패스워드 노출을 피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해시 함수 일방향성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해시 함수의 그 약한 충돌 저항성, 약한 충돌 내성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 넌스를 가로챈 그런 중간자가 그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해시 값을 만들어서 서버에 인정하는 그런 중간자 공격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의 그 두 번째 중요한 성질, 약한 충돌 약한 충돌 저항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시 함수가 이런 공격에 이제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격 키를 사용해서 챌린지 응답, 시도 응답을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인증을 요청하면은 그 인증 서버가 사용자 A의 공격 키를 써서 자기 아이디하고 자기의 이렇게 넌스 값, 챌린지 값을
암호화해서 보낸다고. 그러면은 이 사용자 A,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키로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복구한 다음에 그 값을 서버한테 보내면은 서버는 인증자는 내가 보내준 이 nonce 값을 공개키 암호화해서 보내준 이 nonce 값을 개인 키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그 개인 키의 소유자, 이 공개키의 주인이 사용자 A가 맞다 하는 걸 갖다 이제 이 인증 서버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물론 양방향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챌린지 응답 또는 시도 응답 기반의 원격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원격 사용자 인증을 응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서버에 하나의 서버에 인증만 하면은 여러 개 그 인증 결과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서버에 인증 없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거를 SSO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SSO, 싱글 사인온 서비스. 이 SSO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챌린지 응답 기반의 그 SSO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그 원격 인증 시스템이 이 커브로스라는 거래. 커브로스. 이 MIT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건데, MIT에서 어떤 인증 서버에서 사용자 인증을 하면은 그 결과를 다른 응용 서버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응용 서버들을 인증 없이 그냥 접속할 수 있게. 그래서 한 번 인증을 하면은 다른 응용 서버에 여러 번 이렇게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 싱글 사인온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커브로스는 그 사용자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서버를 접속할 수 있게 사용자가 여러 개의 서버를 접속하는 데 필요한 티켓, 그 티켓을 발급하는 그 서버를 접속할 때마다 가지고 가는 그 티켓 있잖아요. 그 티켓을 발급하는 티켓 발급 서버, 이게 영어로는 TGS라고 그러는데 티켓 그랜팅 서버라고 그러는데 그 티켓 발급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간에 어떻게 메시지를 교환해서 한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은 그 인증 서버에서 발급하는 티켓 발급 서버에서 발급하는 티켓을 가지고 여러 개의 서버를 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브로스 시스템의 기본 요구 사항은요, 사용자가 그 커브로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인증 서버에, 오센티케이션 서버에 자신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등록해. 근데 이 패스워드는 이제 그 대칭 키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그런 패스워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패스워드를 등록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용자가 인증 서버에 대칭 키를 등록한다. 이런 의미하고 사실은 이제 같다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커브로스를 사용하는 응용 서버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 서버들이 그 서버가 대칭 키를 인증 서버하고 티켓 발급 서버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서버는 그 인증 서버하고 티켓 발급 서버하고 그 대칭키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대칭키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기본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 서버, 티켓 발급 서버 또는 응용 서버 간에 교환되는 모든 메시지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긴밀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칭키 암호화 기술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죠.
그래서 이 커브로스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좀 설명할 텐데요. 제가 이 교재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잘 설명이 되는지 잘 이렇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사용자 A가 처음에 이 인증 서버에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등록을 해 놓은 거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는 거는 이제 그 패스워드는 그 사용자 A하고 인증 서버하고 대칭키, 그 메시지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 대칭키를 생성하는 패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 A가 내가 응용 서버를 접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인증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다고요. 요청을 하면은 이 인증 서버는 사용자 A를 인증을 하고요. 사용자 A를 인증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인증하냐면은 이 그 사용자 A가 등록한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사용자 A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대칭키를 사실 생성해서 그렇게 생성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 A도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대칭키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칭키를 생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용자 A하고 인증 서버가 패스워드를 서로 공유한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사실 인정한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증 서버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자 A가 이 티켓 발급 서버를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접속할 수 있게 이 티켓 발급 서버를 계속 접속하는 데 필요한 그런 티켓을 발급해요. 티켓을. 인증 서버는 사용자 인증을 하고 나면은 사용자 A가 티켓 발급 서버를 반복해서 접속하는 데 필요한 티켓을 발급한다. 그 티켓을 뭐라고 하냐면은 TGT라고 그러거든요. TGT. 티켓 그랜팅 서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티켓 그랜팅 서버를 접속하는 데 필요한 티켓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인증 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하고 나면요. 이 사용자 A하고 그 티켓 발급 서버하고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대칭키를 하나 만들어요. 그 일회용 대칭키죠. 그런 거 갖다 세션 키라고 그러잖아요. 일회용 대칭키. 그 세션 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세션 키를 사용자 A하고 세션 키인데 TGS, 티켓 그랜팅 서버하고 암호할 때 사용하는 세션 키다. 이렇게 ATGS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션 키. 이걸 하나 만들어요. 이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A가 티켓 발급 서버한테 티켓 발급 서버를 접속할 때마다 제시할 그런 티켓을 발급하는데 그 티켓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여기 티켓인데요. 여기 티켓인데 이 티켓은 여기 라이프타임은 티켓에 대한 유효기간에 그러니까 사용자 A가 티켓 발급 서버한테 얼마 동안 이 TGT의 티켓을 갖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유효기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인증 서버가 티켓을 발급한 그 시간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TGS에 대한 ID, TGS에 대한 ID고 요거는 A에 대한 ID고요. 사용자 A에 대한 ID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세션키는 뭐냐면은 사용자 A하고 티켓 발급 서버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하는 그런 대칭키, 세션키가 된다.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티켓인데, 이 메시지를 뭘로 암호한 게 티켓이냐면은,
티켓 발급 서버하고 인증 서버 사이에, 그러니까 티켓 발급 서버가 원래 인증 서버에 등록해놓은 대칭키. 그 대칭키를 여기서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키인데요. 키인데, 누구하고 이렇게, 인증 서버 AS하고, 그 다음에 그 TGS 사이에 사용할 대칭키. 요 대칭키 여기 오라고. 요 대칭키로 아무 안 그럼. 이게 티켓이에요. 이게 티켓입니다. 티켓. 그 티켓은 인증 서버가 만드는데 그 티켓 발급 서버하고 공유하고 있는 요 대칭키로 암호한다. 그 암호하는 대상 정보는 이런 거고요. 이런 정보고. 이게 티켓이라고. 그 티켓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티켓하고 이 사용자 A가 인증 서버하고, 그러니까 티켓 발급 서버하고 통신할 때, 암호할 때 사용하는 요 세션 키, 요 두 개를 뭐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A한테 주냐면은, 사용자 A가 인증 서버에 패스워드를 통해서 등록한 키, 대칭키, 물론 그 대칭키로 이렇게 만든, 요게 이제 A하고, 인증 서버하고 사이에 그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 대칭키잖아요. 이걸로 이제 여기 요거라고요. 이걸로 암호화해서 A한테 준다 이런 얘기. A한테 이해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A는 말이죠. 사용자 A는 키를 그 대칭키 AS 요 키를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놈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된 정보, 그 정보가 두 가지잖아요. 요거하고, 요 1이고, 2번, 요거는 티켓이고, 이 두 개를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션 키 SA하고, TGS 간에 사용할 때, TGS 갈 때, 암호할 때 사용할 요 세션 키하고, 그 다음 티켓이 이거 TGT잖아요. 티켓 그랜팅, 티켓, TGT. 이것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복구를 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할 텐데, 사용자 A가 티켓 발급 서버를 접속을 한다고요. 그때 뭘 주겠습니까? 당연히 티켓을 주겠죠. 그죠? 티켓. 무슨 티켓? TGT 이걸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이렇게, 그죠? 앞에 거를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좀 지워보면은, 이 티켓이 요거 있잖아요. 여기 티켓이잖아요. 티켓. 요게 티켓이잖아요. 티켓을 그 티켓 발급 서버한테 보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B하고 요 사용자 자기가 접속할 서버 B 있잖아요. 요 서버 B하고 통신해야 되니까 통신할 때 사용할 티켓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서버를 접속할 때 사용할 티켓을 발급해달라. 그런데 요 티켓 있잖아요. 요 티켓은 있잖아요. 한번 인증 서버가 발급을 하면은 그 유효기간 동안에 그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채면은 요 티켓을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채면은 얼마든지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재현 공격을 할 수 있다. 어떤 공격자 C가 자기가 사용자 A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티켓 발급 서버에 티켓을 하나 발급해달라 이렇게 요 티켓을 갖다 주면서 어떤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티켓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재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같이 보내줘야 돼요. 그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센티케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센티케이트, 인증자다. 뭐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인증자, 오센티케이트. 이 오센티케이트는 뭐냐면은, 요 티켓을, 요게 티켓이잖아요. 요게. 티켓인데, 사용자 A가 티켓 발급 서버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티켓, TGT 티켓이죠. 그죠? 이 TGT 티켓을, TGT를 전송하는 사용자 A가 자기 A가 맞다는 것을 티켓 발급 서버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티켓 발급 서버가 이 사용자 A가 맞다는 걸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의미에서 그 인증자 정보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 인증자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인증자 정보인데, 요게 티켓 발급 서버가 요 정보를 가지고 요 티켓, 요게 티켓이잖아요. 요 티켓을 보낸 사용자가 요 사용자 A가 맞다. 사용자 A가 맞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어떤 정보를 암호화했는데요. 자기 자신 A 아이디하고 자기의 IP 주소, 어드레스하고 시간 정보를 암호화했는데 뭘로 암호화를 했냐면은 이 인증 서버가 사용자 A하고 티켓 발급 서버하고 통신할 때 사용해라고 만들어준 세션 키, 그게 SA하고 ATGS 요거잖아요. 요걸로 이런 정보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한다고요. 근데 왜 그럼 이게 A가 보낸 정보가 맞다는 거를 여기 이제 요 정보가 A가 보낸 게 맞다는 거를 인증할 수 있는 누가 티켓 발급 서버가 인증할 수 있는 오센티케이트가 될 수 있는가는 여기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티켓 발급 서버는 요 티켓을 복화를 할 수 있다. 왜 복화를 할 수 있냐면은 이 티켓 발급 서버가 뭐로 암호화 되어 있냐면은 인증 서버하고 이 티켓 발급 서버가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 TGS 이걸로 지금 암호화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지금 암호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화할 수 있죠. 복화를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세션 키를 찾아낼 수 있다. 세션 키. 그러니까 세션 키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세션 키를 가지고 요 오센티케이트 요것도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요 오센티케이트 요거 인증자는 그 인증 서버가 나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라고 할당해준 그 세션 키 SATGS 이거를 알고 있는 사용자 A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오센티케이트를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센티케이트를 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임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메시지를 뭐죠 이렇게 잠깐만요. 그렇게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티켓 발급 서버가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요. 티켓 발급 서버가 사용자 A가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요 응용 서버 있잖아요. 응용 서버를 접속하는 데 필요한 그 티켓이 요거네요. 요거 정보라고요. 요 정보. 그러니까 사용자 A하고 응용 서버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암호화 키, 그 키가 SAB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각종 정보, 이런 정보를 뭘로 암호한 거냐면은 응용 서버하고 이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 그 대칭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KP하고 TGS 사이에 공유하고 요 키 있잖아요. 요 키로 지금 암호를 하는 거죠. 요게 사용자 A가 응용 서버를 접속할 때 사용할 그런 키라.
키. 이 티켓은 있잖아요. 어차피 사용자 A는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A는 이 키를 알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면 이 티켓은 가지고 사용자가 받으면 사용자가 당연히 응용 서버를 접속할 때 그냥 보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용자 A한테도 그 응용 서버하고 접속할 때 사용할 그 세션 키를 알려줘야 되고, 그 세션 키하고 티켓을 뭐로 이렇게 암호화를 했냐면은 A하고 티켓 발급 서버하고 대칭키 암호화할 때 사용하라고 인증 서버가 할당한 그 키가 이거잖아요. 이거 SAB. 이걸로 이제 암호화해서 A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용자 A는 자기하고 사용자 A하고 응용 서버에 암호할 때 사용할 요 세션 키도 해석할 수 있고, 요거죠. 세션 키라는 게 요 세션 키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해석 복구할 수 있고, 티켓도 복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켓을 응용 서버한테 이렇게 전달한다. 그 티켓을 전달할 때 앞에 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요 경우에 마찬가지로 요 티켓을 보내는 사용자 A가 맞다는 것을 앞에다 여기다가 이제 인증자를 오센티케이트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센티케이트를 여기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오센티케이트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 응용 서버는 요 티켓을 보낸 사용자가 A가 맞다 하는 것 같다 인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면은 요 타임스탬프를 있잖아요. 타임스탬프를 해석하고 그 타임스탬프에다가 1을 추가해가지고 이놈을 SAB, 그러니까 티켓 발급 서버가 사용자 A하고 응용 서버 사이에 사용해라고 이렇게 할당해준 그 세션 키로 암호화해서 이렇게 사용자 A한테 보내주면은 그 사용자 A는 이거는 나하고 세션 키를 공유하고 있는 요 SAB를 공유하고 있는 응용 서버 B가 맞다 이런 거를 여기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인증하는 건데 이 티켓은 있잖아요. 티켓은 여기 보면 이제 티켓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티켓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떤 티켓이 있냐면은, 인증 서버가 사용자 A가 이 티켓 발급 서버를 유효기간 동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하나를 발급했고요. 그걸 TGT라고 그랬잖아요. 티켓 그랜팅 티켓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사용해서 사용자 A가 티켓 발급 서버를 접속해서 티켓 발급 서버가 이 사용자 A하고 응용 서버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티켓 발급 서버가 접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티켓은 사용자 A가 응용 서버를 접속할 때마다 반복해서 유효기간 동안은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A는 한 번만 요 인증 서버에 접속하면요. 이 응용 서버가 다르더라도 티켓 발급 서버한테 다른 티켓을 발급하게 이렇게 요청해서 여러 개의 응용 서버를 그 인증서에 한 번만 이렇게 인증하고 나면은 여러 개의 응용 서버를 인증 없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SO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티켓은 사용자 A한테 인증 서버가 발급하는 TGT도 사용자 A는 사실 이 TGT를 해석할 수 없고요. 이 TGT는 단지
이 티켓 발급 서버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 A는 이 TGT를 자기 안에 내용을 해석을 못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그 티켓 발급 서버를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달할 때 사용자 A가 보낸 게 맞다는 거를 이렇게 그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오센티케이트 인증자를 같이 보낸다. 티켓 발급 서버가 사용자 A한테 발급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절차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옮겨봤는데 좀 읽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그림이 복잡해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재에 있는 요 그 설명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잘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걸로 이렇게 대신하고요. 그래서 이 그 커브로스 영역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커브로스 영역은 뭐냐면은 인증 서버, 오센티케이션 서버하고 TGS, 그리고 요 AS와 TGS를 공유하고 있는 그 여러 개의 그 응용 서버들, 그리고 그 응용 서버들을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 전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커브로스 영역이다, 커브로스 렐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커브로스 렐럼. 그런데 이 영역 간에 말이죠. 영역 간에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서비스를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브로스 영역의 어떤 인증 결과를 다른 영역에 있는 응용 서버를 접속할 때도 그대로 이렇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 A가 그 영역 A에 이렇게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인증 서버에 사용자 인증을 해서 자기 영역에 있는 TGS에 접속할 수 있는 티켓을, 그게 TGT잖아요. 티켓을 하나 발급받아요. 그러면은 요 TGS에 다른 영역에 있는 서버를, 다른 영역에 있는 그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요 TGS를 통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TGS, 티켓 그랜팅 서버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하는 데 필요한 티켓을 갖다 요청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요 티켓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 있는 TGS를 접속하면서 요 영역에 있는 서버를 접속하는 데 필요한 티켓을 갖다가 이렇게 입수한다. 그리고 그 티켓을 사용해서 다른 영역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게는 자기 영역에 있는 인증 서버에 한 번만 인증하면은 다른 영역에 있는 서버들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렇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커브로스 영역 간에 인증을 공유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커브로스의 특히 이 그림,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헷갈리는 분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차를 꼭 한번 반복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브로스가 원격 사용자 인증 시스템, 특히 SSO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사용자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특히 시험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커브로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트워크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공개 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인증 서버는 사용자를 인증하며 TGS를 이용하기 위한 티켓을 제공한다. TGS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티켓을 발급하고요. 인증 서버나 TGS로부터 받은 티켓은 클라이언트가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답을 제시했는데, 비교적 쉽게 이제 답이 눈에 띄죠. 사용자와 인증 서버 간 대칭키 암호를 이용한 시도응답, 대칭키 암호를 이용하는 시도응답, 인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재전송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법이다. 2. 인증 서버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자의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 3. 사용자 시간과 인증 서버의 시간이 반드시 동기화되어야 된다. 4. 리스폰스 값은 사용자의 비밀키를 사용하여 인증 서버에서 전달받은 챌린지 값을 암호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답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도 비교적 이제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잘 안 풀리면은 교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간 어려운 주제인데 특히 커브로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커브로스 동작 절차 부분은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 수고 많았습니다.